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두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슈 관련 뉴스부터 확인해 보시죠. 파이낸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7만 원, 경제, 반도체발 훈풍 분다입니다. 한국 경제에 대들보인 반도체 업황이 다시 꿈틀대면서 1년 내내 어두웠던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쳤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포착이 되는 가운데 증시에선 벌써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주가 어제 장중에 69,900원까지 시도를 했습니다. 7만 원 선이 이제 코앞에 있는데 전망이 낙관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어제 터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워낙 매물들이 좀 있어서 그런지 예, 저도 네. 이제 그 타이밍에 공교롭게 이제 핸드폰을 딱 켜서 보니까 딱 그런 타이밍이었었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기긴 했습니다만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요. 정말 7만 전자 이제 코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증권가에서는 상당히 많은 호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리고 IT 분야에 대해서 내년도 반도체 D램에 대한 수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내년도 경제 전망치가 어찌됐던 코로나19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겠는가. 지금 백신 개발이 박차를 가하고 있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 요원들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산업 개발이 이루어지고 산업 개발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산업 개발이 이루어지고 하나는 우리가 이제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언택트에 또 익숙해지다 보니 여기에 따른 반도체 D램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현재 지금 많은 대기 자금들이 있는 주식시장에서 입장에서 본다라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따라 올라가줘야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낙관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10만 원에 안착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네. 전날에 바로 10만 500원이라는 최근 겪었던 저항을 딱 뚫더니 네. 바로 11만 원 부근까지 그렇죠. 치고 가는데요. 예. 반도체주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어제는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의 날이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모든 투자자분들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쳐다봐서 그런지 다른 주식은 못 오르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지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반도체 D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사업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전이라든지 휴대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하이닉스는 구조가 간단하죠. 특히 이제 그 억눌렸던 그 D램 가격들이 조정을 받았던 D램 가격들이 내년도부터 정상화된다라고 보여진다라면 하이닉스가 새로운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수익률을 따질 때 물론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는 절대 가격은 싸죠. 이건 7만 원, 이건 11만 원 이렇게 보여지니까 절대 가격은 싼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좀 하이닉스가 가볍다는 느낌을 줘요. 투자자분들도 삼성전자가 물량이 많아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를 좀 더 선호하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절대적인 가격은 SK하이닉스가 더 비싸지만 또 중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 그렇죠. SK하이닉스는 또 중장기적인 바닥권에 그렇습니다. 놓여 있는 흐름입니다. D램의 업황이 내년 2분기를 기점으로 본격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장기 호황에 접어든다라는 것이 증권가의 또 시각이던데요. 삼성전자가 어제 또 2021년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네. 여기에 젊은 층을 대거 포진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또 시장이 주목했습니다. 네. 그 의미가 뭘까요? 일단은 그 연합뉴스 제목이 이렇습니다. 안전 속 쇄신. 안전 속의 쇄신을 택했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용 부회장 아직 회장 승진을 하지 못하고 계신데 물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고 또 재판 과정이 있기 때문에 회장 승진을 서두른다라는 것은 좀 좋은 눈총을 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 밑에 단에 이제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측들을 이제 보면 한 반은 교체를 하고 반은 놔뒀다 이렇게 최고 경영자들은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실적이 좋은 쪽들은 그대로 유임을 시켰고 실적이 다소 부진한 쪽은 교체를 시켰는데
문제는 교체를 하든 안 하든 바로 그 밑에, 그러니까 회장단은 놔두고 그러니까 사장단은 놔두고 부사장급을 대거 교체를 했어요. 부사장들이 50대가 이제 포진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것은 이제 이재용 회장이 지금 현재 50대 이제 중반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나이이기 때문에 자기와 눈높이를 좀 맞출 수 있는 좀 세대들을 대거 포진시켰다. 실질적인 어차피 회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사를 단행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으로 이제 아버지 때 이루어졌던 디램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휴대폰 사업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이재용 부회장이 뭔가 새로운 모습들을 또 보여줘야 되고 삼성에 대한 비전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출 수 있는 젊은 층들을 대거 포진시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삼성이라는 게 이제 이미지가 조금 쇠퇴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미 관리의 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젊은 층들이 볼 때는 좀 답답한 느낌을 준다라는 그런 것들이 최근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요. 이런 것을 탈피해서 조금 활력을 좀 불어넣는, 조직의 활력을 좀 불어넣는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삼성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는 그러한 2021년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 이재용 부회장이 또 디자인에 대해서 강조를 또 한 차례 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도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중국 쪽의 반도체가 좋지가 않습니다. 기업들이 뭐 도산을 하거나, 그리고 블랙리스트 미국 쪽에서 올라오면서 좋지 않은 그러한 부분,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이제 EUV 공정을 또 다 도입을 해서 그렇죠. 많이들 주목하고 있잖아요. 예. 외국인의 삼성전자 반도체에 대한 사랑 계속될까요? 일단은 뭐 두 가지로 나눠서 저는 항상 삼성전자를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일단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지수를 사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먼저 언급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11월 들어서 대규모 매수를 이제 한 5조 가까이 샀죠. 마지막에 이제 2조를 빼버리면 전체 7조를 샀다가 마지막 날 2조를 빼버렸기 때문에 5조를 샀는데, 대부분 이제 IT를 샀죠. 이런 것들은 한국물을 산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여러분들 미국 주식하면 무엇을 사시겠습니까? 애플, 테슬라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미국 입장에서 한국 주식을 무엇을 살래? 그러면 삼성전자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의 지수 영향이 크다라고 본다라면 외국인들이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서 삼성전자를 대규모 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국물에 대한 부분들도 일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일단은 현재 지금 우리나라 수출 주도형 국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바닥 경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3차 네. 재난지원금까지 지불할 정도로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수출하는 기업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다 보니 외국인들의 삼성전자랑 반도체에 대한 사랑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런 쪽들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한 업황의 양극화, 그리고 뭐 또 어떤 그 자산 가격의 급등세, 네. 이런 게 상대적인 박탈감은 또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게 좀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시장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외에는 탄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어제 여러분들 시장의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합인 거를 하락으로 치면 기회비용은 상승과 하락이 어제 거의 비슷했습니다. 거의 종목군들이. 그러니까 지수는 어제 코스피가 1% 넘게 올랐고 코스닥도 거의 1% 가까이 올랐는데, 지수는 올랐는데 내 종목들은 빠지는 종목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가 비슷하다라고 보면 여러 가지 종목들이 현재 지금 외인 선호 종목과 개인 선호 종목이 차별화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우리가 쭉 언급드렸던 종목들은 외인에 의해서 IT가 이끌어진다라면, 개인은 여전히 플랫폼이라든지 이쪽 바이오 제약 섹터에 좀 머물러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1차 상승한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는 중화학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을 사고 있고요. 개인들은 미래 먹거리라고 불리우는 플랫폼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좀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 장세로 접어들게 되면, 그리고 내년도 경제가 성장하는 측면에서 보면 플랫폼들, 그 미래 먹거리라고 불렸던 것들이 결국 성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차별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수가 상당히 강한데 내 종목은 왜 안 오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많이 계실 겁니다. 지난달에 11월에 14.3% 코스피 지수가 상승한 게 역대 최대 상승폭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월간 기준. 그런데 왜 내 종목은 안 가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그러니까요. 10월부터 따지면 우리가 3월부터 10월까지 번 거를 10월, 11월에 오히려 손해를 봤다라 하시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많나요? 그게 이제 종목을 선택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뭐 어떠한 종목이든지 간에 상승률의 차이는 있었죠. 누구는 2배 벌고 나는 10%밖에 못 벌었다. 이 차이는 있었지만 그래도 다 같이 벌었다라지만 10월부터는 그게 꺾였고 11월에는 이제 극명화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래서 주식이 어렵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과감한 포트폴리오 재편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견딘다고 올라가는 장세는 이미 10월부터 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종목이 빠진다고 해서 물타기를 하는 거 이것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어떠한 위대한 투자자도 물타기를 권유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피라미딩, 올라갈 때 따라서 하는 것을 권유했지 떨어질 때 물타기를 한 것을 권유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부터는 어려운 장세가 진행될 것입니다. 종목별 차별화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점검을 수시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도 과감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이제 호재가 선반영됐기 때문에 12월 장세에 대해서 기대를 좀 네. 낮추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12월 증시, 증권사의 전망과 대응 전략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예, 저도 뭐 12월 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조사해 보니까 증권사들의 컨센서스가 거의 비슷해지더라고요. 한 2,500선에서 2,700선, 크게 지금 현재 2,700선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걸 뚫고 올라가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달에 10%가 넘게 올랐기 때문에 좀 바닥을 좀 다져야 되지 않겠는가 증권사들도 그래야 내년에 1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해야죠.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외인 선호 종목이냐 개인 선호 종목이냐가 철저하게 더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응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부 보수적인 견제에서 현금을 좀 들고 가서 나중에 향후에 다시 또 방향성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증시가 일치할 때 본격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종목 차별화를 대비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반도체 쪽으로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일단은 저는 반도체 쪽에 좀 무게중심을 두고 싶습니다. 반도체라든지 최근에 올라가다가 잠깐 쉬고 있는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금융주라든지 이런 쪽들이 지금 현재 실적을 바탕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뭐 플랫폼이라든지 전자결제 물론 이건 공인인증서와 관련된 건 하겠습니다만 약간의 언택트 쪽들은 약간의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2월 장세 잘 투자가 진행되시는 분들은 그대로 플레이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좀 수익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 손실이 좀 늘어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 재편 필요하겠고요. 외국인 선호 종목, 반도체, 2차 전지, 금융주 쪽으로 압축하자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